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렇지 않게 던진 그 사람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찌르는 그 순간.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의 말은 그냥 흘려 들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들까요? 왜 어떤 행동은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데 어떤 행동은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진실. 바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내 잘못이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저 사람만 아니었어도 나는 괜찮았을 거라고.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왜 당신만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요? 같은 상황을 겪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왜 당신만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나요? 생각해보세요. 길을 걷다가 누군가 여러분께 당신 참 게으르네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상처도 주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봤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혹시 내가 게으른 건 아닐까?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말은 여러분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게 됩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게 만들고 자꾸만 그 말이 생각나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그림자,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기 싫어서 깊은 곳에 숨겨둔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는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그림자는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능이나 장점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부정하고 숨겨둔 것들이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림자는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 욕구, 성격의 일부 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착한 아이는 화내면 안 돼. 여자는 너무 당당하면 안 돼. 남자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성공한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 부모는 완벽해야 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회가, 가족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지 않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마음 깊은 곳에 숨겨버립니다. 하지만 숨겨버린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신 안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로 자랐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평생 억눌러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억눌러 온 그 부분이 자극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나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유롭게 사는 사람,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저러고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분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가 무너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더욱 불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참을 수 없을 만큼 싫어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깊이 숨겨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노가 다 나 때문이란 말인가요? 정말로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화내는 것도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융의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노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여러분을 며칠 밤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계속해서 생각나게 만들고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남긴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고 어떤 사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각자가 가진 그림자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는 특히나 많은 것들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눈치를 보며 체면을 지키며 남들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말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그림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 말하지 못한 슬픔, 드러내지 못한 욕구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여러분의 일 처리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고 칩시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있다면 그 지적을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부분은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지적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계속 그 말이 생각나고 상사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그 말이 여러분의 그림자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께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게임만 한다고 해요. 어떤 부모님은 이것을 보고 적당히 걱정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이것을 보고 참을 수 없이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그 부모님 자신이 어릴 적에 놀고 싶었지만 공부만 해야 했던 기억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숨겨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부정해온 자신의 모습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게으르다고 말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게으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말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기적이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분만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분도, 강한 부분만이 아니라 약한 부분도, 선한 부분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기적일 수 있는 부분도 모두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완벽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약점을 극복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융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어두운 면을 통합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을 특히 불편하게 만드나요? 어떤 말이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나요? 그것들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혹시 저 사람이 가진 그 특성이 내 안에도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억눌러 온 무언가를 저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저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야라고 부정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자신과 대면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참을 수 없이 싫어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나?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나도 사실은 내 의견을 말하고 싶었구나.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싶었구나.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웠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배울 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을 참을 수 없이 싫어한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충분히 쉬고 있나? 나는 내 자신에게 여유를 주고 있나? 아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 나도 사실은 쉬고 싶었구나. 나도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었구나. 하지만 그것이 두려웠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유롭게 사는 사람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평생 부정해온 자신의 모습과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윤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운명이 된다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 안의 그림자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감정들이, 억눌러온 욕구들이, 숨겨온 성격의 일부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선택을 만들고 우리의 반응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의식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의식적인 반응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화내거나 무너지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이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이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거지? 이렇게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말을 좀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더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인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때 주변 세상이 저절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밤 잠 못 이루게 만들었을 말이 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예전 같으면 참을 수 없이 화나게 만들었을 행동이 이제는 그저 그 사람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이 나쁜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아, 그럼 내가 화나고 싶으면 화내도 되는 거네. 내가 게으르고 싶으면 게을러도 되는 거네.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자신 안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화를 폭력적이거나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쉬고 싶다는 욕구를 인정하되 그것을 책임을 져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을 찾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중도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극단적으로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도 아닌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현명하게 통합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으로만 세상을 나눕니다. 하지만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 사이의 수많은 회색 지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완벽주의가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1등이 되어야 하고 완벽해야 하고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욱 어려워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 하고 부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멀어집니다.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성공했는데도, 돈도 벌었는데도, 가정도 있는데도 왠지 모를 허전함.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바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리 잡고 인정받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바깥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억눌러 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들이, 무시해왔던 자신의 진짜 욕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림자와 화해할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질문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진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부정해왔던 나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함이든 두려움이든 욕망이든 분노든 그 무엇이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든 면을 사랑하고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처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여러분 자신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실현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압니다. 모든 사람이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지금 자기 안에 무언가와 싸우고 있구나. 저 말은 내 대한 것이라기보다 저 사람 자신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진정한 이해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체화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인이 되는 과정, 집단의식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국 사회처럼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 많이 신경 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다. 나의 가치는 남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존재이고 나만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슬플 때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두려울 때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화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둘째, 일기를 쓰세요. 하루의 끝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특히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나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는지, 그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린 것인지 깊이 탐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자신과 대화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넷째,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혼자서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진지하게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자신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할 때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다정하게 대하세요.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세요. 자신의 약함을 받아들이세요. 7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평소에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했다면 작은 상황에서부터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회의 시간에 한마디만 해보세요. 친구와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해보세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8째, 자신의 성장을 축하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예전 같으면 며칠 밤 잠 못 이뤘을 일을 하루 만에 털어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진전들을 알아차리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신을 관찰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저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이 나의 그림자는 아닐까? 이것이 나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면 점점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0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평생의 작업입니다. 완전히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자신의 면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해 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고, 자신의 욕구에 정직하고, 자신의 두려움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화나지 않은 척, 상처받지 않은 척. 하지만 이제는 그만할 때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밖만 보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을 볼 때입니다. 진짜 나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인정하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지 말라. 내면을 들여다보라.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라.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자 작업을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나? 내가 지켜온 가치들이 의미가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더 나은 방법을 배울 때가 된 것뿐입니다. 더 성숙해질 때가 된 것입니다. 윤근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가족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청소년기와 청년기에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리 잡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중년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노년기에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합하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중장년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위해,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꿈과 욕구는 늘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고, 그것이 좋은 여성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와서 나 자신을 찾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미 다 늙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인생의 정오, 즉 중년기야말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인생의 전반부가 외부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었다면 후반부는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 여행이야말로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삶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상실을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작업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여정이기도 합니다. 윤근 심리학과 영성을 분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의식과 만나고 그림자를 통합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우리는 동시에 더 큰 무언가와도 연결됩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부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많은 종교와 영적 전통들이 이것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하며, 기독교에서는 내면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질, 우리의 진정한 자아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통찰이 찾아옵니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진짜 나를 숨기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의 눈물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 평생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분이 있다고 칩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항상 최고여야 한다. 남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작업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나는 불완전해도 괜찮구나. 실수해도 괜찮구나. 약한 모습을 보여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평생을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았던 분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상사의 인정, 사회의 인정,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자 작업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은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정이었구나.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남들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그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바로 경계를 설정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 설정을 어려워합니다. 특히 착하게 살아온 분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온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싫다고 말하면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내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건강한 경계는 오히려 더 진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기 싫은데도 마지못해 해준 일과 여러분이 기꺼이 해준 일 중 어느 것이 더 의미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억지로 하는 선의는 진정한 선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분노를 쌓이게 만듭니다. 진정한 선의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기꺼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자신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려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할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착해야 한다. 순종적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는 없습니다. 빈 컵으로는 다른 컵을 채울 수 없으니까요.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만큼 남에게도 엄격했던 것을 자신을 용서할 때 남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궁극적으로 혼자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이해심 깊은 가족, 전문적인 상담사,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여정은 덜 외롭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문화입니다. 이 정의 문화를 그림자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야기를 떠올리고 상대방의 눈을 통해 나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치유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압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 자신님을.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그림자를 만나고 그것과 화해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